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재명의 그 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계속 근데 그 대장동 김문기, 그 다음에 그 백현동 김인섭, 이걸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근데 그 김문기 씨 아들, 김문기 씨 아들의 그 법정 증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문기 씨 아들이 폭로한 이재명 측의 그 이우종이라고 있거든요. 저 김용 사건 할 때 했죠. 김용의 알리바이 조작의 책임자 이우종, 이자가 이제 그 김문기 아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그 정황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선거법에 김문기하고 백현동인데 국토부, 근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거와 관련한 정인이 한 24, 5명 되는데요. 24, 5명. 그 중에 저는 유동규 씨 정언하고 그 다음에 김문기 아들 정언이 핵심이라 봅니다. 유동규 정언 하고 이제 김문기 씨 아들 정언이 핵심이다. 근데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김문기 씨 아들이 정확하게 법정에서 뭐라고 이게 정언했느냐, 이걸 제가 정인신문조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 아들 이 증거를 공개하는, 그때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증거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이걸 이게 막기 위해서 이재명 측에서 계속 이제 이거 회유, 공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보는데요. 특히 저는 김문기 씨 부인이 또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유동규 씨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 진실을 밝히면 이재명이가 벌써 구속됐을 텐데, 이런 데 안타까워하는 인터뷰도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 이재명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김문기, 유한기, 그 다음에 그 전영수 비서실장, 그 다음에 그 김현욱이 배소연의 그 내연남인지 뭐 같이 사는 김현욱, 또는 이제 변호사비 이병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억울하게 죽은, 가장 억울한 한 명만 꼽으라면 이게 누가 뭐래도 김문기 씨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다 나름대로 이게 또 조사를 받거나 불법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했는데, 김문기 씨야말로 이게 아무 혐의가 없는 참고인이었어요. 아무 혐의가 없는 참고인이었어요. 실무자.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했어요. 본인이 아무 비리나 연루된 게 없었어요. 참 뭐 그분에게 또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는 아무 잘못 없이 극단적인 선택한 가장 억울한 분이 김문기 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들하고 그 부인의 문제를 방송하는 겁니다. 김문기 씨 먼저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부인이 나오는 게 많은데, 부인이 이재명의 얼굴을 보면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차마 이게 내가 정인 나가서 이재명하고 마주치거나 이게 어렵다,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대신 나온 겁니다. 정인으로 아들이. 장남인데요. 정인, 작년에 그 정인할 때는 29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이제 그 여러 개를 정언했는데요.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이재명이가 통화하는 걸 많이 봤대요. 이재명이하고 이제 그 김문기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이걸 이게 그 목격을 했다. 자기가 이제 그 실제 그 원래 따로 있다가 본가에 들어간 거 봐요. 29이니까 따로 살다가 이제 그 집에, 김문기 아버지 집에 본가에 그 가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그 방 안에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많이 봤다. 누구하고 했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전화하니까 밥 먹다가도 받아야지, 뭐 시장이 전화 오니까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식사 도중, 밤늦게, 주말에도 이게 이재명이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그 받았다. 이걸 이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위증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방송 인터뷰 때도 그러고 이게 또 재판할 때도 그러더만 이재명이가 이제 이거 아예 김문기는 너무나 이게 하급 직원이라 가지고 뭐 자기한테 말도 못 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하도 했고요. 근데 그때 방송할 때 김문기를 모른다 할 때 2021년이잖아요. 그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 모른다. 김문기 모른다.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하급 직원이어서 그때 몰랐다. 이때 가족들이 기분이 어땠느냐. 이렇게 정인 신문할 때 이제 검사가 물으니까 그 아들이 뭐랬냐. 김문기 아들이 검사가 질문하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증언했냐. 그때 대부분 가족들은 분통해 있다. 분통해 있다. 그러면서 왜지? 왜 이재명이가 자충수를 두지? 자충수. 이걸 이게 가족들이 그랬던. 왜 이재명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잘 아는데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방송에서 하지? 그러면 이게 자충수잖아. 나중에 기소가 되면 이재명이가 재판받으니까 자충수 맞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게 분통해 하면서 야,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할까? 자충수를 두느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알죠. 왜 대장동하고 이재명이가 무관하다. 대장동은 내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려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의도가 분명한데 그때는 왜 이재명이가 자충수를 두지?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지? 분통해 하면서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뭐라고 청했냐? 아들이요. 이랬어요. 옛날에 2018년인가 봐. 2018년에 그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옆 사무실에 있던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쪽이 이재명 시장실인데 들어가서 계속 보고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김문기 아들이 여권 만들러 성남시청에 갔더니 그때 아버지가 또 이재명한테 대면 보고도 많이 했거든요. 대면 보고를 여러 번 했다니까.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하면서 아버지가 이게 아들한테 내가 여기 이재명 직접 보고하러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다 이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들이 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검사가 물어요. 아들 보고 왜 이재명이가 자꾸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 같느냐. 그게 바로 노잖아요. 대선 때문에 색깔을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백현동과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걸 싹을 자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거짓말할 리가 있냐? 어느 아버지가 자식한테 업무가 관해서 거짓말하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면 보고 한 거 이런 게 다 진실이다. 아버지가 내한테 거짓말할 리 있냐? 전화하는 건 내가 직접 받고 대면 보고도 아버지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들은 대로 진실만을 얘기했고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또 거짓말했으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제 이재명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던가 봐. 그때 일 잘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갈 때도 데리고 왔겠죠. 카트 운전시키고 김문기 씨를. 골프 왜 특별하게 김문기 데리고 간 게 칭찬을 많이 받았대. 아버지가. 대장동 일을 잘하고 실제 일을 잘했으니까 김문기 씨가. 김문기 씨는 초과 이익을 넣어야 된다고 여러 번 주장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벗어난 거지. 그전에는 이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토사구팽 당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이제 이용만 당하고 그때는 잘했다고 해서 이용만 당하고 특히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재판할 때 정인으로 김문기 씨가 계속 나갔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도 이게 또 대장동 수익을 미리 환수했다고 거짓말해가 기소됐잖아. 대장동 이익을 미리 환수했다고 그것도 이게 가짜뉴스로 허위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김문기 씨가 계속 정인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이재명이 도와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해 묻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몰랐다고 토사구팽, 팽식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이랬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극단의 선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판사인데요. 판사인데 이게 김문기 씨 아들이 정언이 결정적으로 양형에도 영향을 준다 봐요.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양형에도 이 정도면 판사가 볼 때도 아들이 이렇게 정언하면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또 정언한 것 중에요.
정언한 것 중에 그 회유, 이우종 씨하고 그 만나가지고 회유한 이것도 정언을 했습니다. 이우종 씨, 이자가 누구냐?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다. 그 다음에 김용 알리바이 조작, 거기에 그 박지민, 서은주 구속되고 뒤에 배우에 가장 의심되는 게 이우종이가 압수수색 당하고 피해자로, 이게 이우종이다. 이재명의 그 상황실장이면 핵심이죠. 성남아트센터 사장이면 성남시에서는 요직 자리를 준 거죠. 성남아트센터 사장이니까. 이우종 씨가 2022년 1월 달에 대선 직전이죠. 2022년 1월 달에 찾아와 가지고 회유하려고 했다. 이것도 이게 그 폭로를 했습니다. 김문기 아들이 뭐라고 했냐? 그때 이우종이가 찾아와 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때 그 가족들이, 김문기 씨 가족들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자회견을. 왜? 그 아버지가 이제 뭐 골프 치러 여행 가고 이런 거 사진들 많은 자료들 있잖아요. 이재명이하고 있었던 여러 자료들, 증거 자료들. 이걸 이게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이제 가족들한테 맡겨놓은 거, 지인들한테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 그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래도 우리 아버지 모르느냐? 이걸 이게 공개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우종 씨가 찾아와가지고, 야, 하지 마라. 너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다 될 텐데 이걸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했다. 이렇게 그 폭로를 한 겁니다. 대화 내용. 그러면서 그때 이우종 씨가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율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래 폭로하면 너 좋겠냐? 지금 이게 우리를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 이런 걸 그 이우종 씨가 회유했다. 이걸 폭로해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제 뭐, 이 정도 관계에 이재명이가 김문기 몰랐다는 게 무죄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판결도 아니죠. 이러면 이게 아무런 거짓말해도 이게 누구도 처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보다 이게 더한 거죠.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몰라서 부인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서 부인한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어떻게 몰라요? 모른다면 이게 치매니까 이거는 정치하면 안 될 놈이지. 어떻게 김문기를 모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회유하러 갔잖아. 회유하러. 따라서는 뭐 이번에 그 김문기 씨 아들 정은이 결정적이다. 이재명이한테.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진짜 원통하게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이재명을 심판한다 봐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 원한 쌓이면요,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법의 심판도 못 피하겠지만 저는 김문기 씨 그 영혼이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법의 심판보다 이런 데 그 하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재명이는 법의 심판도 못 피하겠지만 어떻게 법의 심판을 떠나 그 김문기 씨의 억울한 죽음, 그 영혼,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늘의 심판, 하늘의 죄를 지면요, 빌 데가 없어요. 그 공자님 말씀,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은 빌 데가 없어요. 이재명이는 하늘의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 법의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하늘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재명이는 반드시 하늘의 벌,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